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확실히 우위를 점했던 부분은 제공권이다. 유엔군이 참전해서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 날까지 유엔군의 전투기는 북한을 가차없이 폭격했다. 유엔군의 전투기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기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B-29 슈퍼 포트리스다. 한편 한국전쟁에 새로 투입된 차세대 전투기들도 많았는데 이런 점이 전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F-86 세이버 제공 전투기를 투입한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 기종은 미국 전투기 가운데 최초의 후퇴익기로 날개가 뒤로 젖혀져 공중전에 강했다. 소련의 미그 15기에 맞서 한반도 하늘을 지킨 1등 공신이다. 1952년 유엔의 공군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해 미 공군의 전투기 출격 횟수만 1,500회였고 미 해군과 해병대, 유엔 비행편대에서 출격한 횟수는 더 많았다. (1952년) 여름 유엔군의 전투기가 북한 상공을 위협했다. 정전 협상에서 공산 측을 밀어붙이기 위해서였다. 유엔 전투기는 북한의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압록강 주변은 북한의 산업시설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또 한편으론 중국과의 국경선이기도 해서 중공군 전투기의 역공을 조심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 유엔의 폭격기는 압록강 주변의 핵심 산업시설에 폭격을 가했다. 제1목표는 수력발전소였다. 세이버기가 중공군의 미거기를 감시하는 동안 폭격기가 수력발전소를 명중시켰다. 작전은 신속하고 기습적이었으며 성공적이었다. 이 폭격으로 북한 전력 공급의 90%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이 공습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미국의 전투기가 적의 주요 시설을 강타하고 대단히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 전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공산군은 이런 치명적인 공습에도 여전히 뻣뻣하게 나왔다. 공습으로 유엔이 정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지만 충분치 않았다.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한국전쟁은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다. 미국민들이 질질 끄는 전쟁의 실증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 후보 아이젠하워 장군에 맞서 고전 중이었다.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서유럽 주둔 연합군 사령관이었다. 메가더도 그 앞에서는 조연이었다. 반면 트루먼 대통령은 길어지는 한국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다. 한국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자
미국민들은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낼 대통령을 원했다. 10월 말 아이젠하워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약속을 한다. 저는 한국에 가겠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서 어떤 것이 미국민을 위하고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알아오겠습니다. 대통령에 선출된 아이젠하워는 약속을 실행했다. 한국의 최전선으로 날아와 장병들을 만났다.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종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었다. 당시 언론 쪽에선 종전을 위해 핵폭탄을 쓸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트루먼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킬 때 핵폭탄을 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그 소문을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았다. 아이젠하워가 핵폭탄을 쓸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자 공산 측은 긴장했다. 정전 협상에 보다 진지하게 임했다.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취임 석 달 뒤 중국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뜻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기는 시작보다 더 어려웠다. 정전 협정이 모양을 갖추는데 다시 넉 달이 걸렸다. 전방의 양측 군인들은 종전이 눈앞에 다가오자 가능한 더 유리한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분발했다. 치열한 고지 쟁탈전은 마지막까지 계속됐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을 넘기고 드디어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이전의 38선 대신 새로운 휴전선이 생겼고 그것은 유엔 측의 작은 승리였다. 그러나 전방의 포문은 그로부터 12시간 뒤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까지 불을 뿜었다. 그리고 모든 게 멈췄다. 한국전쟁 3년 동안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다치고 죽고 행방불명됐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쑥대밭이 됐다. 또 전 세계 20여 개국이 유엔군 혹은 공산군 편이 되어 상대에게 총뿌리를 겨눴다.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벌어졌지만 세계대전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공산권과 자유진영 간의 전쟁은 이후 40년간 계속됐다. 그리고 그 긴 냉전은 끝났지만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은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1950년 이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다. 불안한 그림자는 여전히 한반도를 뒤덮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정신은 전쟁사에서 가장 고결한 것이었다. 이들은 좌절의 시기에 용기를, 냉담의 시기에 신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의 시기에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다. 우리는 이 용감한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